안녕하세요. 로캠 칼럼. 오늘은 국민의힘은 안철수 대통령 만들어라. 두 번째는 김부겸은 문재인을 버려라. 이 두 테마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문재인 정부의 말기 국무총리 지명을 받은 김부겸은 경북 상주 사람이고요.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했고 또 대구와 정치적 인연이 많죠. 그리고 지금 코너에 콱 몰려있는 문재인 정권의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국무총리로서 국회 청문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가 태어난 상주는 우리나라에서 꽃감으로 제일 유명한 동네죠. 그래서 그런지 김부겸은 인간성이 좀 구수하고 달콤하고 쿨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물론 이건 저희 개인적인 뇌피셜입니다. 참고로 저는 뇌피셜이 좀 강합니다. 예를 든다면요.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데 그가 서울구치소에서 얼마나 고독할까. 그 고독의 주제 하나로 박근혜의 꿈꾸는 고독이라는 가상 수감 일기를 450편 써놓았고요. 물론 아직 2년이 안 되어서 출판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지금까지 3, 4개월간 역시 한 번도 만나본 적 없었던 안철수를 주제로 약 80편가량의 칼럼을 써서 지금 유튜브로 발표를 하고 있죠.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 운동할 때 삼성동 유세 지원장에서 겨우 한 번 안철수를 보긴 봤습니다. 마스크 쓴 채로 인파에 막 떠밀리면서 어렵게 짧은 시간 아주 짧게 악수 한번 해봤습니다. 물론 이 대목에서 크크크 이렇게 한번 웃어줘야 되겠죠. 그리고 김부겸 역시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그의 인간성이 구수하지 않겠나 이렇게 짚어보는 겁니다. 그가 TV에서 웃는 표정을 여러 차례 보면서 그런 느낌을 좀 받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제를요, 먼저 미리 확 질러보자면 정치인 김부겸은 개인의 영예요, 가문의 영광이라는 국무총리 지명을 받았지만 문재인을 버려라. 과감히 버려라. 문재인 대통령을 배반하라. 그렇게 저는 말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김부겸은 보다 더 큰 꿈을 향해서 날개를 펼치고 날아가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고 싶습니다. 전 국무총리이자 민주당 대표였던 이낙연이 죽어도 자기는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겠다라고 한 것과 완전 반대의 길을 가라는 겁니다. 그래야 차별화가 될 수 있습니다. 김부겸에 대한 저희 어드바이스는 그겁니다. 왜냐하면 문재인보다 또 이낙연보다 김부겸이 더 큰 정치를 할 수 있는 제목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이죠. 또 이낙연보다 김부겸이 차차기를 노릴 수 있는 여지가 더 많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은 어디까지나 김부겸이 속해 있는 저쪽 당 쪽만 둘러볼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대한민국 전체 정계에 대한 얘기는 아닙니다. 김부겸은 친노도 아니고 친문도 아니고 또 김부겸 패거리라는 것도 별로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김부겸은 그냥 김부겸입니다. 올곧고 투지 있고 지조 있고 또 나름대로 정치 철학이 분명한 괜찮은 정치인이라고 봅니다. 다만 현재 그가 몸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대한민국을 아사리판으로 아주 고통스러운 나라로 만들고 있어서 탈이긴 하지만 말이죠. 오늘 김부겸에 대한 요구는 문재인 정책과 정치 노선에 끌려가지 말아라. 문바들이 원하는 가짜 개혁정부의 허수아비가 되지 말아라. 그겁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 이번 총리 한 번 하는 것이 정치인 김부겸의 무덤이 될 수 있다. 끝이다. 이 얘기를 저는 하고 싶은 겁니다. 청와대는 김부겸 총리를 지명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해온 국정의 안정적인 마무리를 기대한다. 이렇게 말했지만 김부겸이 그 기대를 맞추려면 대한민국 국민을 온몸으로 배신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4년간 문재인 정권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한 것을 100% 배신했기 때문이죠. 그 배신의 정치를, 국민에 대한 배반의 정치를 김부겸이 마무리를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그가 국민에 대한 배신 정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본래의 문정권 약속을, 국민에 대한 약속을 지켜주려면 김부겸이라도 마지막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을 배신하고 국민을 선택해라. 문재인의 손을 뿌리치고 국민의 손을 덥석 잡으라.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과연 김부겸이라는 정치인이 총리로서 이렇게까지 해낼 과감한 용기가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없다고 보겠죠. 물론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문재인은 곧 물러납니다. 내년 봄이면 무조건 청와대를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경남 양산에 준비해 놓은 보금자리로 내려가서 편히 쉴 수 있을지, 아니면 잠시 쉬다가 서초동 검찰청으로 불려오게 될지 그건 누구도 모르죠. 두고 보아야 할 일이겠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것은 문재인의 일이고 김부겸의 정치 인생은 아직 남아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지금부터가 클라이막스를 향해 달려야 할 마지막 정치 고지가 그 인생에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김부겸의 마음속에 나의 꿈은 지금부터야. 나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 이런 생각이 있을 겁니다. 그게 없다면 정치인이 아니죠. 김부겸은 대구시장도 떨어져 보았고 또 지난번에 대구에서 주호영이한테 금배지를 빼앗기기도 했죠. 또 민주당 내에서는 여러 차례 이런저런 고배를 마신 적도 있습니다. 그는 패배에 쓴 잔을 마셔본 경험이 쌓일수록 마지막 꿈을 위해 칼을 갈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칼을 이번에 한번 써야 한다는 겁니다. 국민을 위해 문 대통령을 배반해라. 국민을 바라보고 더불어민주당에게 반기를 들어라. 그 얘기입니다. 그가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아니면 하고 싶지만 못할지, 그것은 전적으로 김부겸의 몫으로 남겨놓겠습니다. 저 멀리 제주도에 있는 원희룡 제주지사가 어제 페이스북에서 김부겸에게 한마디 했더군요. 극단의 정치를 이끄는 이른바 대깨문들에게 왜 아무 소리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발 분노의 정치 좀 무너뜨려 주십시오. 자신 없으면 총리하는 중간에라도 집어 던지세요. 국민 속이는 수단이 되지 마세요. 저는 형이 이 정부의 마지막 총리가 아닐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원희룡과 김부겸은 과거에 한나라당 같은 소속으로 있으면서 21년 전에 함께 금배지를 달았었죠. 또 둘이서 한나라당 개혁을 외치던 소장 개혁파이기도 했습니다. 그 뒤에 김부겸은 한나라당을 탈당을 하고 열린우리당 쪽으로 갔었고요. 그런데 원희룡은 지난 4월 13일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열린 포럼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만났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그 자리에서 원희룡 제주지사에게 이제는 함께 가야 합니다. 혼자 갈 수 있는 길은 끝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우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정치의 흐름에 대해 원희룡에게 얘기를 해주기도 했습니다. 전공은 다르지만 안철수가 원희룡보다 서울대 한 2년 선배쯤 됩니다. 앞으로 원희룡이 안철수의 좋은 정치 파트너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아무튼 김부겸 새 총리에게 건투를 빌면서 국민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그대의 가슴 속에 감춰놓은 비장의 칼을 한번 써봐라. 그런 칼은 평생에 한 번 쓰는 것이다. 이렇게 그의 귀에다 속삭여주고 싶습니다. 귀때기를 끌어당겨가지고 조용히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는 마이크 대고 하면 안 되니까요. 그리고 이제 제1야당 국민의힘에게 조언을 해야 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국민의힘이 살고 싶으면 안철수 대표를 잘 모셔라. 반대로 죽고 싶으면 안철수를 팽해하라. 그러면 너희들이 죽을 것이다. 다소 강하지만 이것이 결론입니다. 그 결론을 좀 풀어보자면 이번에 국민의힘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 지도부를 선출하고 안철수 대표를 극진히 우대하면서 국민의당과 합당을 원만하게 한 뒤에 바로 당의 대권 후보로 안철수를 지명해서 대선 경쟁을 하게 된다면 국민의힘은 바로 국민적인 지지와 응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왜냐고요? 대한민국 유권자들이 그동안 진보당과 또 보수당의 부정부패, 내로남불에 아주 질리고 질려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국민이 이제는 중도 정권과 확실한 실용의 정치를 강력하게 보고 싶어하는 겁니다. 그 강력하게 보고 싶어하는 수준은 간절히 원할 정도입니다. 이 민심의 흐름을 이제 야당은 잘 살펴야 합니다. 이 흐름을 못 살피면 국민의힘은 재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 흐름이 바로 대선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시대 정신이기도 합니다.
중도 정치와 실용 정치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공정입니다. 민생 안정입니다. 또 코로나 극복입니다. 민주주의의 회복입니다. 그리고 한미동맹 강화와 국가 안보입니다. 이것을 지금의 민주당과 과거의 국민의힘은 더 이상 할 능력과 비전이 없습니다. 그것을 마땅히 할 인물도 없습니다. 이미 국민적인 평가가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철수를 모시고 야당이 중도 보수 정당으로 새로 태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새 중도 정권을 내년 봄에 창출한다면 국민의힘은 대성공하는 겁니다. 국민과 함께 성공하는 겁니다. 나라를 구하는 성공을 이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국가를 세계적인 글로벌 국가로 미래 비전을 가지고 키울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루킴 TV는 야권의 대통합과 실용 정치를 추구합니다. 고맙습니다.